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행복한가요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은요, 처가 식구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외벌이이고 4살 아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업무상 집에서 일을 해도 되는 직종이라 보통 일주일에 2일 정도는 집에서 일해요. 와이프한테는 언니가 있습니다. 3살 차이, 작년에 이혼했어요. 왜 이혼한지 나는 알 것 같지만 와이프한테도 묻지 않았어요. 아니까 묻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처형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합니다. 뭐 자매 사이 좋은 거야 좋죠.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날도 어김없이 놀러 오려고 합니다. 와이프와 전화하면서 놀러 갈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듣기 싫어도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와이프가 제부 집에서 일하는 날인데? 라고 말하면 알겠어, 다음에 갈게, 제부 퇴근하면 갈게 가 맞는 것 같은데 처형은 제부는 왜 집에서 일한대? 회사 구조조정 대상이야? 일 못해서 집에서 하는 거야? 등등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선 집에 놀러 옵니다. 보통 와이프가 집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들려요. 저런 소리를 할 때는 급하게 스피커폰을 끄긴 하는데 그래도 들을 건 다 이미 들었음. 그러고는 놀라는 척 제부 집에 있었네요 이러면서 오는데 참 여기까지는 뭐 이해합니다. 와서 업무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이프와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생겼어요. 보통 집에서 일하는 날 점심을 먹을 때가 되면 와이프가 점심 준비를 다 해줍니다. 말 그대로 숟가락만 들 수 있게 다 차려줘요. 그러면 저는 30분간 점심시간 안에 다 먹고 제가 먹은 그릇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잘 먹었어 하고 바로 일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미팅이 많이 있거나 업무가 바빠서 같이 여유있게 점심 준비를 같이 못하고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처형은 여기다 대고 제부 버릇 잘못 들였네. 저러면 아이 이름을 대면서 걔도 뭘 보고 배우겠냐? 아무리 바빠도 수저 세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에서 남편 밥하려고 결혼했냐? 등등. 참 문 닫고 있으면 안 들리는 줄 아는지 아님 나 없을 때 말하던지 왜 아무 트러블 없는 부부 사이에 싸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결혼 초에 입 함부로 놀리는 거 제가 한 소리 했다가 처갓집 뒤집힌 적이 있어서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 초년생인 저와 와이프 결혼하는데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똥차 가면 벤츠 온다고 하질 않나. 경제력 비교하면 남자가 능력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비교질하고 근데 와이프가 저랑 아들한테 참 잘하고 딱히 문제거리 없는 부부 사이라 처형에 대한 괜한 소리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슬슬 또 선을 넘으려고 하는 처형. 한 소리 하면 또 착한 와이프 중간 입장 난감해질까봐 말도 못하겠고 안 하자니 열불나고 현명한 팁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두 자매가 굉장히 달라요. 자매도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한 집에서 양육받고 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왜 다르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질에 따라서 양육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그 기질에 따라서 이 부모가 해주는 양육 태도를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많은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두 자매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을 참 잘했어요. 집에서 근무를 하면 바쁘다는 걸 아니까 딱 숟가락만 들 수 있게 딱 밥을 차려주고 싱크대에다가 그릇만 갖다 놓으면 설거지 싹 해놓고 아내분이 되게 부지런하고 또 깔끔하신 분 같아요. 결혼을 잘했죠. 문제는 이제 처형이 문제잖아요. 처형이 결혼식 상견례부터 딴지를 걸었어요. 좀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던 적이 있나 봐요. 본인은 이제 돈만 추구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인성이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는 기질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깎아내리는 어떤 상황이든 깎아내리는 나보다 남이 못해야 내가 살아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속이 시원한데 지금 남편분이 자매 사이가 좋다 그랬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자매들은 알게 모르게 경쟁 심리가 있어요.
경쟁 심리를 심하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의 관계는 동생이 언니한테 굉장히 잘하는 관계고 동생 성향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화합하고 화목한 기질을 가진 분이신데 언니하고도 그렇게 지내고 언니를 질투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케이스고 이 언니는 동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제부에 대한 화가 아니라 동생이 잘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일 거예요.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 동생도 이혼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실패했는데 쟤는 성공적으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동생도 사실 부인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눠보세요. 사연자의 아내분도 언니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니가 그러는 게 싫은데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향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남편과 비슷한 그 불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아내분들은 그러면은 너도 그런 불만이 있으면 너희 언니가 못 오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둘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매들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연자분하고 아내분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연자의 아내분은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할지 모르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을 확률이 높으신 분인데 안 좋은 얘기를 남한테 한다는 게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굉장히 버거운 걸 너 왜 못하냐고 지탄을 하면 남편이 싫어지지 그 언니가 싫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연자인 내가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연에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자분도 남한테 싫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싫은 말을 잘하는 성향이면 처형 그런 얘기는 나 안 듣는 데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유쾌하게 넘어가든가 아니면 좀 꼭 집어서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는 성향이어야 되는데 아내분의 성향과 이 사연자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는 많이 닮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닮은 부분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자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향이 못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아내더러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베스트예요. 내가 처형한테 처형이 그런 말 하거나 제가 일할 때 오시는 게 불편합니다. 아니면 오셨으면 제가 그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정중한 존중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유쾌하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만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 더 이상 안 오거나 동생을 괴롭히긴 하겠죠. 그때 아내를 달래주시면 돼요. 내가 그런 얘기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나 보다 미안해 라고 아내한테 사과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을 지으셔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게 베스트인데 나는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처형이 저러는 걸 철저하게 무시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란에 이메일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컨텐츠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라이브를 위해서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또 남겨주세요.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